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월 22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 있죠.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요, 삼성전자 시총비중 30% 초과 ETF 강제 매도 결정되나 또 있죠. 같은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당장 수급에 큰 충격 줄 가능성 높지 않았죠. 30% 상한제 룰에 대한 기사인데 그것이 1년에 2번 결정이 났던 부분이 어제 수시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금일 핫한 그런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 내용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5G 폴더폰 대세 양날개 장착한 부품주 고공비에 여기서 세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종목 저도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콘텐츠 관련주죠. 우리가 어제도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20 종목이 있는데 그동안에 종목을 많이 매도를 하고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었죠.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 한 자리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편입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콘텐츠 관련주들 CJ EMN 그리고 중국 한알령 플리나 호텔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기지개 또 있죠. 화장품주 신종폐령 불확실성에도 주가 견조할 것에서 SK증권 내용을 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이죠. 4분기 최대 실적 경신 진수성찬해서 하나금융투자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어요. 이걸 위주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을요, 아침 일찍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소장증권TV에 들어가시면은 커뮤니티라고 있죠. 거기에 9시 이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번 주 27일 그러니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이죠.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강남에 있는 노보텔 엠버서드 호텔이죠. 지하철 9호선 신논역에 내리셔서 4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그 언덕 쪽으로 한 5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아마 대로변에 있어서 아마 찾기는 좀 편하실 겁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반적으로 시청만 가능한데 내가 방송을 통해서 가령 A라는 종목이 상당히 나도 관심이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한 3, 40분 일찍 오시면요. 저희가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시총 비중 30% 초과 잘 나가던 주가 발목 잡나라는 내용이죠. 상한제 30% 룰에 대한 얘기예요.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죠. 삼성전자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법적으로 작년 6월에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 제도인데 한 종목이 이 코스피 200 종목의 시가총액이 30%가 돌파되면 더 이상 못 사게 하는 거죠. 그것이 외국인이나 기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죠. ETF. 그러니까는 우리가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33%면은 내 펀드 안에 삼성전자를 33%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룰이 30%로 상한제를 적용하면은 지금 33%니까 3%를 매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죠. 지금요, 어제 기준으로 월요일 기준이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 200 비중이었어요. 33.5%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도가 하루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평균 기준이죠. 작년에 법이 통과됐을 때 6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3개월 평균이 30%가 넘어가면은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 있죠? 두 번째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 끝난 다음날 이 30% 상한제. 그래서 패시브 지수 추정 펀드가 넘어서는 그 물량들을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9월, 10월, 11월 3개월 평균을 해서 30%가 넘어가면은 12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난 그 다음 날서부터 이 룰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요, 이 30%가 넘어갔을 때, 지금 아까 말한 33%고,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 호전되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20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따지면 29.8%, 아직 30%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올해 이 3월, 4월, 5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30%가 훨씬 넘어가겠죠. 그러면 넘어간 부분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대로 지수 추정 펀드에서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내용 나와 있죠? 이 코스피 200 추적 자금 규모를 한 50조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적용 갭에 따라 삼성전자 내 패시브 자금 유출 규모는 1조 5천억 정도가 추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7,800억 정도니까요. 그렇게 시장에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인데, 하나 또 우려스러운 건요. 만약에 패시브 자금이 만약에 이제 35%가 더 주가가 올라가서 35%가 된다면 5%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사람 심리가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악재가 있어 그 물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해서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죠. 그럼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기다가 아까 말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이 패시브 자금이 아니라 이제 액티브 자금에서 이제 수시로 종목에 따라서 매수하는 자금들도 매도가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방송을 통해서도 33%가 돌파됐을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우선주가 낫다라는 배경을 드린 말씀이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보통주는 이 상한제 룰에 포함이 되는데 우선주는 포함이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는요. 삼성전자는 보통주는 바로 이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 해당이 되지만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30% 상한제 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마지막 부분은요. 이 갭 적용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의 비중 축소는 보통주에만 해당되기에 현재와 같은 상승세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나 선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주가의 차별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다른 코스피 200의 다른 여타 종목들도 같이 올라온다라면은 그 시가총액 200 종목의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주가 차별화 갈수록 심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종목은 못 가고 삼성전자만 더욱 상승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부분, 이 비중이 더욱더 커지면서 나올 물량도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 그래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5G 폴더폰 대세 양날개 장착한 부품주 고공비행이죠. 보면 폴더부폰과 5G라는 양대 신기술이 올해 스마트폰 업계를 주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품주들의 주가도 상승을 할 거다. 그 중에 말씀드리는 종목 부품주는 바로 SKC 코오롱 PI죠. 이것은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요. 스마트폰용 핵심 소재를 생산한다. 자, 최근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게 있는 것이 지금 매각권에 있어서 지금 실사 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SKC하고 코오롱하고 둘이 합작을 해서 그 합작한 부분 한 27%씩 갖고 있어서 54%일 거예요. 그 부분을 요번에 매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 매각할 때 한 7천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인수 지금 할 회사가 한 6천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계리도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실사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SKC 코오롱 관심은 갖되 그 부분이 좀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죠. 여기 보면요.
이 데코 필름, 모바일 필름, 테이프, 그리고 광학 필름 등을 생산하는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폰과 5톤 출시에 따라 올해 수주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폴더폰 확대로 보호 필름과 테이프 사용이 확대되고 5G 폰 상용에 따라 3D 글라스틱 소재 적용이 늘어날 걸로 관측이 된다. 세경 하이테크죠.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가 작년 9월이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폴더블폰이 출시돼서 이것이 인기를 끌자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세경 하이테크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하고 최근에 뭐 조정은 받았지만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너무 식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갤럭시 S20이 출시되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는 오히려 아까 세 개의 종목 중에서 마지막 종목 서진 시스템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우리가 5G 통신 장비 중에서 하모니 관심주에 두 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가 요번에 RF10 우리 목표가 10,000원 와서 이 관심주에서 제외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종목을 또 5G 통신 장비 중에서 한 종목밖에 없으니 하나를 더 편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군에 오른 종목이 바로 서진 시스템과 이노 와이어리스인데요. 이 내용 보면 통신 장비 업체인 서진 시스템도 두 가지 모멘텀을 함께 갖춘 종목이라는 평을 받으며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본격적인 폴더폰 출시가 모바일 부품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5G 투자 본격화함에 함께 통신 장비 부품의 매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이 된다. 서진 시스템 알루미늄 함체 만드는 회사였고 이게 케이스 쪽이겠죠.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서진 시스템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입을 하는데 5G도 포함되고 스마트폰에도 수혜가 된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한번 서진 시스템. 자, 서진태 오늘 지금 뭐 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니 지금 마이너스 100원, 32,200원이죠. 자, 어저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5G 폰 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 그렇죠?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 또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게 삼성전자 한 600원 오르네요. 오전에 그런 악재 시장에서 이슈화된 내용 때문에 낮게 출발했다가 지금 플러스 5,600원.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패시브 자금이 만약 단순히 그 자금만 나온다면 1조 5천억 뭐 그 정도 시장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그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또 다른 자금들이 그러니까는 뭐 이 액티브뿐이 아니라 패시브뿐이 아니라 이 액티브 자금도 나올 수 있는 그 우려사항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삼성전자 보통주 어떠한 가까운 미래에 무슨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회피하는 게 좋소. 우선주가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자, 일단 서진 시스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한번 타이밍 오면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갤럭시 S20죠? 휴대폰 부품주 스마트폰 시장 3년 만에 성장 국면이에요. 예, 특히 이제 2월 중순이죠. 2월 11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0하고 갤럭시 폴드 2가 공개가 되고 이 갤럭시 폴드 2는 2월 하순경에 출시가 되죠. 갤럭시 S20은 3월 달에 되고. 근데 이 신제품이 나오는데 강화시킨 부분이 바로 카메라 부분이라 했어요. 그 카메라 만드는 모듈 회사, 중소형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죠? 뭐, 이걸 계속적으로 뭐 언급을 해서 계속 듣는 분들은 조금 거북할 수는 있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중소형 카메라 모듈 업체가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1조 8천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하면 56%, 전분기 대비면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40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하면 100%, 전분기 되면 8% 좋아지죠.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올해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예정된 것이 한 11억 1천만 대, 작년에 8억 8천만 대, 한 20%죠. 내년에도 2021년에 13억 4천만 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
계속적으로 특화를 시키고 강화를 시키고 있다면 이쪽에서는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어느 부분 새롭게 증착되는 부분. 어제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광학 5배 줌이나 10배 줌까지도 가능하다 그러죠. 그 부분. 그리고 TOF 그렇죠? 3D 센서 쪽이에요. 그 관련 종목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의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과거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KG파텍, 세경하이테크, 코리아 서킷 이런 부분들은 9월 하순서부터 갤럭시 폴드폰의 수혜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ITM 반도체는 이제 지난 작년 12월 하순경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롭게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죠. 하이비전 시스템, 동호나나텍, 액트로 그렇죠? 하이비전 시스템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 이 TOF 3D 센서 모듈을 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원 아나텍 카메라 모듈 영상 흔들림 방지 OS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액트로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제조한다. 근데 이것이 광합 5배 줌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 폴디디죠. 그렇죠? 그렇다는 수혜. 또 요 세 종목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BH 우리가 계속 이제 연성이세 해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 관리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저께 나온 기사죠.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할 걸로 그리고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한다. 그래서 주가가 25,000원에서 2만원까지 하락하고 또 기간 조정도 2, 3개월을 받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 낙수 효과로 기대되면서요. 이 영업이익이 1064억이죠. 크게 증가를 할 전망이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여기 보면요. BH 과거 6개월 주가 상승률은 과거 관련 부품사 13개 업종 중 최하위권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시장에 좀 저평가가 돼 있다. 그 부분은 저평가됐던 부분은 바로 4분기 실적 부진인데 올해에서부터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이 Y옥타, 일체형, 애플, 중국 업체들이 5G 스마트폰을 만들면 그동안 액정을 LCD 부분을 썼는데, 이제는 OLED를 써야 돼요.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터치 패널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일체형인 제품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Y옥타인데, 이 제품을 바로 BH가 생산을 한다. 단가도 일반 연성 인쇄 회로 기판보다 2배에서 6배가량 비싸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될 수 있고요. 어제도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BH. 자, 주가 관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2만원을 깨고 내려가려고 지난 12월 달에도 한번 시도하고 깨고 내려갔다가 더 돌려졌죠? 그리고 올 초죠? 1월 8일 날도 장중에 한번 깨고 내려갔었죠? 요번에도 한번 내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분위기상으로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깨고 내려가도 되는데 2만원 언저리에 오면은 주가를 방어하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엿보인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보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분들은 뭐 좀 해도 되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선침해 차원에서 그냥 30%만 21,000원 아래에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주가는 누가 관리하는 흔적이 상당히 느낌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하모니 관심주 있는 것이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자, 이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가 한 2만원 정도 본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2018년도에 주가가 2만원 찍었을 때 실적과 그리고 올해 나올 실적이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 또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 5G 통신이 상용화가 갈수록 확대되면 될수록 스마트폰에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센서 TOF가 더더욱 증착이 될 거다. 거기에 검사 장비 업체인 하이비전 시스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도 2018년 주가가 2만원 사상 최고 칠 때만큼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저희가요 덕산 네오록스, 자 오늘 덕산 네오록스 우리 목표한 가격대 3만원 다 왔죠. 우리가 2만원 초반대 말씀드릴 때 저 3만원 목표가 언제 가나 했는데 벌써 다 왔어요. 자 우리가 이 덕산 네오록스 목표가 3만원 잡은 배경이 뭡니까? 2016년 17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형 OLED 투자할 때 15조 투자한다. 그 재료로 바로 주가가 바로 이때죠. 2016, 17 3만원까지 그렇죠? 올라갔었다. 요번에도 지난 10월 10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OLED 투자한다. 비록 그것이 좀 기간이 길고 금액적으로 2조가 줄지만은 이번에는 중국에서 소형 OLED 투자 본격화되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면 국산의 2016, 17에 15조보다 올해가 더 OLED 시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면 못 가도 지난 2017년에 갔던 주가만큼은 올라간다 해서 최소 3만원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우리 목표와서 뭐 계속적으로 아마 덕산 네오록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지만 계속 진단을 안 해드린 거는 타이밍은 이제 놓친 거고요. 어차피 바닥에서 사신 분 끌고 가고 새롭게 편입하기에는 부담되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과열권에서 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한다. 오늘 거래량이요. 지금 23만 주죠. 덕산 네오록스 오늘 지금 1,300원 4.4% 지금 36,600원이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가 31,300원이죠. 뭐 이제 다 왔어요. 요 돌파하는 순간 그러면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보면서 뭐 타이밍적으로 내일이 될지 아니면은 다음 주 연휴 끝난 28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덕산 네오록스 일단 목표가에 왔고 사상 최고가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제외하는 거 한번 고려를 하겠다. 요 부분도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비전을 설명을 해 드리면서 지금 덕산 네오록스 잠깐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액트로도 있죠. 아까 말한 대로 폴디디즘 해서 요번에 새롭게 장착되는 이 5배 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온 게 이제 조금 고가 제품에는 10배, 10배 줌으로 나오죠. 오늘 250원 상승한 13,600원 그죠? 상당히 좀 위태한 모습. 어제도 진단을 해 드리면서요. 요 종목 13,000원이 깨지면은 그렇죠? 한 번 정도 절반 정도 축소하고 나중에 대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하자는데 일단 오늘 플러스권 유지. 자, 요것이 지금 먼저도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지. 지금 위에서는 이동평균선 21선이 저항 역할을 해주고 그 밑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요. 여기서 기간이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21선, 61선 주가가 합쳐지면서 심의 균형점이 맞춰질 거다. 그러면 거기서 변곡점이 오면서 주가 변동이 아마 크게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좀 더 갖고 있자 해서 계속적으로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죠. 스마트폰 카메라 강화 수혜주에서 아까 말한 TOF 그리고 폴디디즘 그렇죠? 5배 줌 그렇죠? 요 부분 아까 하이비전 시점 말씀드렸죠. 2017년 18년에 북미 고객사양 검사 장비 확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도 2만원까지 올라갔다.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좀 만원까지 하락했고, 올해는 작년, 2018년 수준까지 주가가, 실적이 회복이 되면은 주가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나무가도 한번 눈여겨보자 그랬어요. 이 3D 센서 중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 업체 나무가도 올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한 400% 이상 증가, 한 252억 늘어나는 306억, 그죠? 실적이 크게 개선됐죠? 나무가 이번에 흡수 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덜커덩 수급이 꼬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 재료는 살아있다. 물량만 엉킨 거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물량 풀릴 때까지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자, 다음은 이제 중국 한알령 풀리나 호텔, 화장품, 엔터테인먼트죠. 기지개라는 내용이죠. 최근 중국 한알령을 해제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텔,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한류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직 시진핑의 방안 일정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3, 4월 달로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오게 되면은 바로 이 한알령이 좀 해제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16년 사드 전, 사건 전이죠. 한 800만 명인데,
그 다음에 때문에 한 400명대로 반이 뚝 떨어졌다가 작년에 한 600만 명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5,000명 단체 관광도 방한을 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한알령이 풀리면은 바로 이 콘텐츠 관련주들 한번 주가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이죠. 오늘 나온 이제 CJ EMN 그렇죠? 최근 넷플릭스와의 바인딩 계약으로 판매 매출이 하락 담보되고 한중 관계 완화 분위기로 중국 수출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J는 최근에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거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스튜디오 드래곤 요 뒷부분에 있어요. 올해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런칭에 따른 수혜,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약 가능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걸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요 한 75% 증가한 650억 그렇죠? 그리고 이 넷플릭스하고 협력 관계하면서 이 드라마 제작 편수도 크게 증가하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최근에 이 한알령 하면서 콘텐츠 관련 리포트 계속 나왔죠. 최근에 뉴 이어지는 강력한 모멘텀 그죠? 그리고 뭐 났습니다. 위주익 스튜디오 그리고 지금 생각했는데 한 종목 더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종목도 계속적으로 이 콘텐츠에 관련된 종목들의 리포트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서서히 인기를 끌 수 있다라는 이슈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종목 반드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다. 아니요. 그런 말씀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한 4.4% 그렇죠? 잠깐 우리 하모니 관심주인 종목들은 시장에서 매일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한 증권사가 여러 증권사가 계속 나오고 주가 움직임이 양호한 종목들을 잘 보고 있다가 그래서 관심주에 집어넣었다가 타이밍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렇게 조정할 때 보통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은 더 빠질 것 같아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 이슈화 됐던 종목군들이 우리가 우리 선정하는 방법이 있죠. 조정의 끝 마무리는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의미 있는 지지선이 뭐냐? 종고점, 전저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그리고 이동 평균선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한쪽에 다 몰려 있으면 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끝에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 세력들이 하락할 때 덜 매도하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 많이 매수한 애들이 꼭 꼭지에서 더 많이 매도하면 착실안하고 도망간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매수한 부분보다 주가는 조정을 받아서 하락을 하는데 매도를 별로 안 한다. 더 추가로 띄우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한 3, 4일 하락을 했어요. 어제도 800원 하락하는데 개인이 대산 물량이 6,500주. 그제 1,300원 하락하는데 개인들이 산 물량은 19,000주. 그리고 또 그 전날 2,100원 하락할 때 산 물량이 44,000주. 그렇죠? 갈수록 물량이 줄고 팔 물량보다 최근에 많이 팔았던 물량이 1월 7일 날 11만 주죠. 4만 주, 2만 5천 주, 2만 2천 주가 올라갈 때 개인들의 대파 물량, 개인들이 되팔았다는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만큼 물량을 사줬겠죠. 근데 조정을 받을 때 매수 물량, 개인들이 매수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릴 때 매수했던 기관들의 매도량이 적었다. 더 띄우겠다는 그런 의지죠. 자, 오늘 기관들이 지금 뭐 잠정치면 18,000주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가 4.5% 3,800원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우리가 이 종목을 선정한 배경 중에 하나가 지난 12월 22일 날 넷플릭스하고 협력 관계가 체결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크게 점프해서 시작했죠. 시초가가 7% 넘게 출발했지만은 오히려 종가는 하락, 마이너스 6% 하루 동안 한 14% 넘게 하락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물량을 누가 팔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빠졌다가 반등도다 더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7만 한 6, 7천 원대에서 지지를 삼아서 8만 원 전후에서 한 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다시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질 꼭지 부근에 왔는데도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뜨면 사람 심리가 내가 물려있던 가격대에서 한 달이 지나서 본전 가격대에 오면은 팔고 싶은
본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해서 스테디오 드래곤 일단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을 됐고 조금 흐름을 조금 길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카카오 부분은 오늘 오후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20분 훨씬 지난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자, 이제는 여기서 더 넣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5G 통신 장비에서 이노와이어스나 서진 시스템 한 종목만 더 편입시키면은 글쎄 뭐 더 크게 뭐 뺄 종목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썩이는 종목 코엔텍, 한국항공우주 요 둘 중에 하나를 빼서 통신 장비 한 종목 정도 더 편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NKMX도 상당히 속은 썩이고 있는데 저는요 이 종목은 바닥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바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만큼 리스크는 적지만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그 취지에 맞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오늘 2부 시간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요 오전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